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네, 2부입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약속 개봉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쭉 올려주고 계세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집단지성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화도 제대로 못 보냐? 예? 대한 독재 국가님께서 미친 열받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죠. 권력이 자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실감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의 KBS의 민경욱 앵커가 자, 이런 속보라고 할 것, 오케이 마리님, 뭐 속보라 할 것까지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공영방송 앵커가 정보 잘 빨아주면 청와대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죠? KBS 뉴스가 망가졌다는 증거 중에 하나였죠. 이분이 그 앵커를 맡으면서 말이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인이 말이에요. 언론인이 공직을 맡는 거, 정권의 공직을 맡는 게 난 좀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너무 쉽게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도 난 좀 문제라고 봐요. 좌와 우 이런 걸 떠나갖고 말이죠. 언론의 사명은 뭡니까?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견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너무 쉽게 어저께까지 뉴스를 진행하다가 오늘 살펴내고 정당인으로 변신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하게 하려면 한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던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공무원으로 있다가 바로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데 공무원 사퇴하고서는 글로 가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케이 마리님께서 다시 올려주신 제임스 하필드는 딸 바보. 네. 선생님, 학예에서 저 노래 부를 때 아빠가 기타 반주해도 돼요? 그럼 물론이지. 아빠가 기타를 잘 치시는가 보구나. 잘 치는 건 모르겠는데 뭐 메탈리카라는 밴드를 하고 있대요. 잉? 네, 빵 터지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음악평론가 김 작가가 와서 그래미상 특집을 해주기로 했죠. 신청곡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뽀민아빠님께서 와중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올려주셨군요. 어느 복날 정치인 5명이 유명한 보신탕집을 찾아가 자리에 앉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전부 다 개죠? 5명 모두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예수 선생의 절대강자 중에서 올려주셨군요. 하늘 아라빠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개봉관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 느낌표님께서 올려주신 또 하나의 가족 삽입곡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삽입곡 대신 시사회를 보고 감명받았던 음악을 틀었습니다. 꼴통 IT님, 교학사 7교과서 주요지필 교수가 독립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의 손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2014년의 대한민국. 이젠 화도 나지 않는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있는 건가? 비분관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짱 형님께서 청 대변인의 민경욱 전 KBS 앵커가 발탁되었다네요. 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죠. 어떤 인기 순위나 뭐 이런 거 말고 음악 자체를 평가를 해서 아니죠. 네. 이것저것 다 고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판매량 그리고 인기도 뭐 등등
또 작품성까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동원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시상식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그래미상, 그래미 어워드 56회라고 하죠. 금년이. 금년은 다프트 펑크라고 하는 그런 전자음악을 하는 그런 두 분에게 2인조로 이루어졌죠. 대상이 돌아갔는데 헬멧을 쓰고 나와갖고는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이번 공연할 때 보니까 그 스티비 원더라고 하는 전설적인 뮤지션이 있죠. 미국에. 앞을 못 보는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음악을 창조를 했었던 스티비 원더와 시상식에서 협연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56회 그래미상 시상식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브루노 마르스 우리나라에서도 꽤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이죠. 금년에 내한 공연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이 뮤지션들이 팝 뮤지션들이 여간에서는 대한민국 땅을 밟지 않았죠. 시장이 작고 뭐 개런티도 많이 줄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쩌다가 뮤지션들이 오면 엄청난 환대를 받았었죠. 70년대 초에 클리프 리차드라고 하는 그런 영국 가수가 왔을 때 대단했었고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 리프 가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돌 스타가 왔을 때 난리였고 네, 모두 그때 그 당대 어린 소녀들이 뭐 팬티를 속옷을 벗어 던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뭡니까? 화제가 될 만큼의 그런 해프닝을 벌였었죠. 90년대는 뉴키즈 온 더 블럭 압사 사고까지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 규모도 커지고 시장도 좀 되고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가 아니라 많이 이제 오죠. 예전에 이제 일본에 왔다가 살짝 들렸다 가는 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별로 바쁘지 않은 그런 뮤지션들이 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금도 이제 뭐 일본 공연길에 잠깐 들리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예전과 좀 다르죠. 네, 일본은 우리보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고 시장도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한두 번 공연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뭡니까? 개런티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액수로 보면 우리보다도 더 싸게 이렇게 공연을 유치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미상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해마다 우수한 레코드와 앨범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7년 전 미국 레코드 업자들의 연합체인 나라스라고 읽겠죠. NARAS가 주최해서 59년부터 개최해왔대요. 영화의 아카데미상에 비교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상의 이름은 축음기라는 뜻의 그래미폰에서 그렇군요. 가져왔군요. 심사위원 5,000명이 수차례 투표해서 한 해 동안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을 펼친 가수, 작곡가,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을 뽑는데요. 그렇군요. 음악 전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군요. 녹음 기술, 재킷 디자인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시상 부문이 무려 90개 이루고 대상은 레코드, 앨범, 가곡, 신인의 종합 4개 상이 있다고요. 트로피는 나팔이 달린 구식 축음기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미상은 한편에서 지극히 보수적이고 미국적이라는 비난이 있고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수상 앨범은 판매량이 상승하거나 빌보드 차트의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죠. 얼마 전 비디오 부문이 신설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그 브리테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요. 보수적이라는 미국적이라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하긴 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셔널 리그, 월드 리그라고 하죠.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 승자들이 모여서 7전 4승제의
야구 게임을 할 때 월드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세계라는 거죠. 예, 그래미상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죠. 전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이 있습니다만,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뭔가 좀 락킹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좀 일렉트로닉한 느낌이 있어요. 다프트 펑크의 음악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최우수 락곡으로 되어 있던 이매진 드래곤스의 음악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중음악 추세를 반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깜짝 등장을 하였는데. 네. 예. 이매진 드래곤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레드 제플린적인, 그러니까 네. 레드 제플린 중기에 그런 어떤 사이키델릭한 네. 예, 그런 이제 음악에 좀 일렉트로닉한 요소를 섞어서 네. 그 70년대의 신비를 디지털로 덧입혔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 좀 뜨거웠던 신인 밴드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그 락 황금기라고 했었던 70년대 네. 이때를 계속 곱씹어 가면서 새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 락의 운명이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랄까요? 락의 사실상 그 일렉트로닉한 부분을 빼놓고면은 네. 거의 모든 방법론은 70년대에 완성이 됐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군요. 80년대 그 헤비메탈조차도 그 70년대의 그 하드록과 그 펑크의 예. 결합과 이제 발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년 그래미상의 그 추세라고 할까요? 네,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복고적인 복고적이다. 음악들의 상을, 손을 많이 들어줬던 경험이 경향이 있다. 예,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올해의 주인공은 첫 곡으로 들으셨던 다프트 펑크였죠. 올해의 앨범, 네. 그리고 올해의 댄스 솔로 및 듀오 퍼포먼스 등등 네, 네. 예, 총 4개 부문의 트로피를 가져갔는데 네. 일단 프랑스 출신 뮤지션이 그래미 주요상을 이렇게 많이 가져간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이죠? 예. 예. 영국은 뭐 많이 흔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프랑스 영국 출신이. 및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차피 이제 영미권이니까 네, 이 비교적 흔한 일인데요. 네. 근데 이 프랑스 출신으로 올해 앨범까지 가져간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데 네. 이 다프트 펑크가 사실 이제 90년대에 이미 최전성기를 이제 맞이했었죠. 이 보코더라든지 아, 모테튠 뭐 이런 음악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 어떤 세기말에 예. 일렉트로닉 뮤직이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팀이었는데 오래된 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 올해로 그 2002년에 3집 앨범을 내고 약 네. 10여 년 만에 이제 정규 앨범을 낸 거예요. 예. 예, 2013년에 이제 정규 앨범을 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방법론들을 버리고 네. 그 리얼 악기 연주를 통해서 70년대 디스코의 네. 그 재해석을 네. 또 그 당시 뮤지션들과 함께 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번에 그래미 축하 무대에서도 네. 그 스티비 원더와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 참 보기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그 뛰어난 그 공연이었죠. 네. 물론 다펑이 그 둘이 실제로 이제 무대에서 직접 연주를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이제 콘솔 앞에서 그 믹싱을 하는데 네. 이번 그래미 무대에서도 과연 그랬는지는 네.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도 뭐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그 팝 장르의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하면서도 그때마다 뛰어난 예. 그 생산품을 작품을 만들었었던 그야말로 그 예술가 최고의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스티브 원더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빌보드에서 네네. 그 최연소 1위 기록을 갖고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앨범이었던 그 5살 때인가 10살도 안 됐을 때 냈던 앨범이 있는데 네.
그 앨범이 이제 그래미 1위에 올라서 네. 아직도 깨지지 않는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긴 80년대에 82년인가요? 그때 폴 맥카트니와 에본 앤 아이보리 그렇습니다. 내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했을 때 네. 그때 이미 상당히 중견 뮤지션이었는데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어요. 맞아요. 예. 예. 워낙 그냥 그 목소리도 안 늙고 네. 예, 하여튼 귀곡송이라고 하죠. 귀곡송을 내는 그렇습니다. 그런, 아무튼 그 스티비 원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아무튼 그 70년대 그 디스코와 그 디스코 팝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보여준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최근 그래미에서 네. 보여줬던 흐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그래미에서 가장 중요한 상을 흔히 이제 앨범 오브 더 이어, 즉 올해의 앨범이라고 네. 하는데 그 최근 4년간 보면은 이제 그 아케이드 파이어라든지 네네. 뭐 아델 뭐 네, 이런 아델. 팀들이 그 주요 상들을 이제 가져갔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멈포드 앤 선스가 가져갔었고 네. 이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다프트 펑크까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다 미국 뮤지션이 아니에요. 다 영국이나 캐나다 출신들이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아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복고적인 음악을 예. 들려주는 뮤지션이었고, 머퍼드 앤 선스나, 아케이드 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마냥 복고보다는 어떤 이제 옛날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뮤지션이었는데, 네. 이 원래 그래미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늘 받지만, 네. 그 다프트 펑크의 이번 앨범에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게 특히 다시 이제 너무 좀 지나치게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사실 지금 미국 음악계의 대세는 힙합과 그 일렉트로닉인데,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뭐, 저스틴 팀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각종 매체에서 고른 올해의 앨범 리스트에 다 들어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지금 힙합 쪽에서 가장 그 프론티어적인 네네. 음악을 들려주는 카니에 웨스트 같은 뮤지션은 아예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고, 그렇군요. 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그래미의 보수성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과가 보여졌습니다. 미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되겠군요. 사실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를 한 곡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올해의 송 오브 더 이어를 차지했던 네. 팀입니다. 아까 뮤지션입니다. 네. 그 뉴질랜드 출신의 16살짜리 싱어송라이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네. 그 로드라는 친구입니다. 로드.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좀 묘한 느낌을 주네요. 이게 좀 창법은 왠지 그 흑인스러운데 네. 백인이고 분명 영미권의 음악인데 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뉴질랜드의 그 원주민인 네. 마오리족이 영어로 뭔가 하는 것 같은 리듬에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느낌도 느껴지네요. 있네요. 저도 그런 생각 못 하다가 예. 지금 말씀 듣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 또 싶었습니다. 그렇죠. 주고받고 하는 보컬도 그렇고 말이죠. 예. 그 로드는 네. 이제 16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우 16살에 불과한 이제 현지 나이로 네. 그 젊은 뮤지션이죠. 예,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게다가 이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델이나 에미하우스 같이 이제 그러니까 네오 R&B라고 불리우는 네네. 그런 이제 스타일의 음악을 기반으로 들려주는데 가사도 이게 딱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팝스타 혹은 락스타들의 그런 문란한 생활을 네. 이제 비판하는 그런 그래요? 내용이에요. 예. 16살짜리가.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그래미 심사위원단의 어떤 좀 기호에 좀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로드가 작년에 빌보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로얄스란 곡이.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노래 듣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왜 그래미가 그렇게 보수적인가 네네. 했는데 이 그래미는 그러니까 미국
RIAA라고 하는 네. 그 미국의 저 음악산업협회 네. 회원들을 상대로 네네.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각 부분의 후보와 그 수상작들이 예,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비즈니스 관계자들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네. 다 이제 그 비즈니스 관계자들인데 네. 오히려 네. 이제 저널리스트라든지 비평 쪽 사람들은 네. 관여를 좀 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음악산업협회 회원들끼리만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회원들이 네. 사실 그 미국 백인 중년 남성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딱 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음악들이, 항상 이렇게 올라오고, 네. 그래서 컨트리나 이런 음악들이, 그러니까 되게 미국적인 음악들이 예. 유독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럼 백인 남성, 중년 남성이라 그러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예쁜 젊은 백인 여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부르는 컨트리 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살아서 상당히 좀 많은 논란을 또 빚기도 했는데, 네. 그 레드 제플린이 이번에 또 최우수 록 퍼포먼스 부분을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근데 레드 제플린이 처음으로 수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미에서 70년대 당시에는 이제 못 받고 그 해체했다가 네. 그리고 해체했다가 이제 재결성하면서 라이브 앨범을 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드려야죠. 예.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군요. 예, 그래미의 헤비메탈 부분이 이제 창설이 된 게 1989년인데 헤비메탈의 전성기가 다 지났을 때. 예, 그때가 이제 메탈리카가 네. 엔저티스 폴 앨범으로 어떤 이제 헤비메탈의 진정성과 미학 네. 그리고 빌보드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두면서 바야흐로 이제 헤비메탈의 전정기를 찍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헤비메탈도 이제 창설해야겠다 네. 했는데 앨범을 탄 것은 70년대 밴드인 제스로툴 헤비메탈로 보기도 힘든 밴드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시대에 좀 뒤처진다는 좀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에는 기자들도 있고, 네. 평론가도 있고, 그걸 모여서 대중음악 시상식을 합니다만, 후보자를 어저께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심사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제가 다음 주에 정규 출연 때 예. 또 후보작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나오시는 날이 아닌데, 아침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네, 하다가. 오늘 약속 잡을 겸 해서 했다가 그냥 놀면 뭐하냐 싶어서.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걸어주신 건 있고요. 오늘 새로 조합원이 되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서부터인가요? 부산 서구 서대신동 3가에서 유만차님 반갑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경소푸입니까? 경소푸 2님. 네, 반갑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맹희님,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 캡틴 제임스님, 경기 수원시 권성구에서 킴스 8960님, 충북 제천시 배군면에서 목판 12345님,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다니엘 6553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피마님, 강원 강릉시에서 하늘의 킹님, 모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미래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시는 그런 심정,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보러 가고 개봉을 기다리고 예매하는 그런 마음이랑 별 다름이 없겠죠. 메가박스님이 올려주신 메가박스 측의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스크린 수를 3개에서 22개로 확대 상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예매 상황에 따라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 메가박스 측이 4일 스크린 수 축소는 상영관 배정으로 인해 잠시 홈페이지만 그랬던 것이라 해명했다고요. 현재 요지부동 중인 롯데시네마의 스크린 수 확대 대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팀님께서는 또 하나의 약속 공식 SNS 보니까 예매자에게 취소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 네. 오늘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연락을 받아도 취소해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상영관 중에 멀티플렉스 아닌 개인 소유 영화관에서도 상영한다고 합니다. 다바구자님 예매하셨다는 이런 인증샷 주셨고요. 또 천누님 의미 있는 시사회였습니다.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해준 영화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티켓 인증샷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